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검사에는 세 가지 큰 유형들이 있습니다. 진위형, 선다형, 배합형이 있습니다. 진위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OX 문제입니다. 어떤 진술문을 학습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진술문이 맞는지 틀렸는지 OX로 대답을 하라는 형태가 바로 진위형 문제입니다. 보시는 거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술문의 형태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문항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진위형 문제, OX 문제를 만들 때 유의점은 무엇이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뭐 교사들 대화 중에서 나는 뭐 내용 타당 뭔가 서술형 검사만을 쓰다 보니까 타당도가 좀 낮았다. 그리고 오지 선다형 문제는 만드는데 많은 좀 제작 소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뭔가 빠른 시간 안에 학습자들의 많은 반응을 얻어내고 싶다. 그래서 진위형 문장을 사용하겠다. 근데 이런 평가 도구를 만들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문에는 반드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내용 때문에 문항의 답을 틀리게 된다면 측정의 오차는 커지고 신뢰도는 감소한다. 즉, 학습자들이 어떤 내용을 배웠으면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을 진술문으로 해야지 그 진술문 안에 핵심 내용 말고 이상한 요인 때문에 틀리게 하게 되면 그 시험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시험을 치면 그게 시험 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는 목적은 그 내용을 잘 파악했냐 안 했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내용 때문에 그 문항을 틀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한 번 시행하든 밤에 시행하든 낮에 시행하든 어차피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다? 진술문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도록 한다. 하찮은 내용 때문에 학습자들 답을 틀리게 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오차가 커지고 그 평가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오차 요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평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의 진술문에는 하나의 내용만 포함한다. 왜냐면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버리면 다수의 내용을 알지 못한 피험자나 일부만 모르는 피험자 모두 0점 처리되기 때문에 능력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진술문이 여러 개 내용을 포함하면 이 정도 안에서 뭐 이 세 개를 물어봐 내용이 포함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개를 모르거나 두 개를 모르거나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0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개를 모르거나 두 개를 모르거나 잘 변별해내는 게 중요해요. 보다.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정확한 학습자들의 능력 추정이 파악이 가능한데 이렇게 여러 개를 물어보게 되면 몇 개 틀렸는지에 어떤 몇 개를 알고 몇 개를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진술문 하나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부정문 사용을 삼가해라. 부정문은 때때로 긍정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읽다 보자 끝까지 안 읽고 이게 긍정문이겠지 하고 OX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문항의 답을 맞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실수에 의해서 자꾸 실수를 유발하지 말라 그러냐면 학습자들이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넣어버리면 그건 능력과 관계없이 어떤 학습자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따라서 시험 칠 때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 평가 도구가 능력치 어떻게 됩니까? 측정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학습자가 실수를 할 때 안 할 때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실수에 의해서 이 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안 되고 실수는 최대한 배제시키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학습자들을 배려해주고 능력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죠? 뭐 실수도 실력이다 하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냐 못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평가 도구가 어떻다 신뢰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문 사용은 진위형에서는 부정문 사용은 주로 삼가해 주는 게 좋다. 그다음 교과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 학습자가 답을 맞출 확률이 증가하고 학습할 때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암기에 그친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진술문 형태로 실리게 되면 학습자들이 그 내용 이해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외웠던 거니까 이건 맞아 OX로 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는 하지 말고 비슷한 내용으로 말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평가 도구를 제작할 때 그 교과서 내용과 완전 일치하지 않고 뭔가 유사한 문장으로 풀이해서 바꿔서 문항을 제작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답의 단서가 되는 부사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뭐 절대, 항상, 모두 이런 것들은 틀린 답의 단서가 될 수 있고 간혹 흔히는 옳은 답을 암시하는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의 단서가 되는 부사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진위형 문제를 제작할 때 유의점입니다. 저는 언제든 반드시 이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직결된 거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럼 진위형 문항 형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뭐냐? 단점부터 하겠습니다. 추측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50%입니다. 왜냐면 O 아니면 X잖아요. 찍어서 맞출 요인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OX니까. 추측 요인이 너무 큽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단순 기억에 의존합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그대로 내지 않더라도 무언가 OX 정도만 묻는 거는 고등정시 측정보다는 그냥 단순 기억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OX 문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학습자들이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건 O다 X다 뭔가 정확히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OX 문항 진위형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학습자들이 사고방식이 이분화될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동기도 감소한다. 왜 감소하냐면 어차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찍어서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나 돼요. 커요. 이거는 내가 노력 안 하고 노력은 조금만 하고 난 잘 찍어서 맞춰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찍어서 맞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어떤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창의성, 자유로운 반응 없고 두 개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창의성이나 자유로운 반응은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진위형 검사의 단점입니다. 장점은 뭐냐? 객관도, 신뢰도, 내용도, 탄도가 높다. 왜냐면 어떤 그 객관식 문항보다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OX 문제니까 막 100개, 60개, 100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검사 도구보다 일정한 시간 내에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 제작 과정에서도 신뢰도도 높고요. 내용 탄도도 높습니다. 신뢰도도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없어요. 이게 OX 딱 그 문항을 틀릴 이유도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한 줄 정도를 OX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지식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객관식 검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진위형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알겠죠? 채점이 빠르고 객관적이고 어떠한 교수 목표 간에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목표 간에 이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게 진위형 평가 문항 형태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선다형 문항,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다형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